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꿈을 설계하는 힘이라는 구글 미키 김이 들려주는 커리어 디자인과 실리콘밸리 경쟁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25 삼성전자 신입사원이 35 구글 상무로 전부하다, 이런 소재 말이 있고, 대한민국 인문학도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가 된 김현우의 드림 스토리, 김현우의 드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꿈을 설계하는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글의 미키 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의 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하고 앙드레 말로가 한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1990년대부터 세계 IT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키 김이 이 책에서 전하는 실리콘밸리 특유의 문화와 경쟁력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군도트라 구글 수석 부사장이 추천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 보면은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달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기 앞부분에서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일 구글 본사 캠퍼스의 가장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43번 건물에서 멀리서 걸어오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렸던 것 같다. 나의 우상 스티브 잡스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떨렸지만은 그가 건넨 짧은 인사말에 나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다. 이 우연한 짧은 만남은 아직까지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스티브 잡스와의 만남이 나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내가 약 15년 전 한국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 시절부터 동경에 오던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동경하는 세계와 모습이 있고, 이는 우리를 꿈꾸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든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꿈을 현명하게 설계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결국 동경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내가 세계 최고의 IT 기획들과 함께 일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꿈의 길을 개척해 왔는지와 세계 최고 인재들의 꿈의 놀이터라 할 수 있는 이곳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면서 그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꿈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소제목 하에서 세상에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유형별로 사람들을 분석하는 글을 자주 본다,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4가지 유형이란, 첫 번째 유형은 꿈이 없는 사람들로 무엇을 하고 싶다든가 어떤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유형은 아닐 테니 이 책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것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꿈꾸는 사람들이다고 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세계가 있고 그 꿈을 생각하면 설레고 흥분되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어디에 살고 있건 우리에게는 모두 이렇게 꿈꾸는 미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꿈꾸는 위치에 가기 위해 꿈을 정교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든 자신이 꿈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획하는 사람들이다. 꿈의 설계도를 잘 그리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가장 먼 곳에 혹은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오늘도 눈부신 실리콘밸리에서 김현육 이 작가가 이렇게 사람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마지막 유형이 아마 가장 소망스러운 유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성은 1장은 나만의 꿈의 설계도를 그려라 하는 부분과 2장은 기회는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기회는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참으로 참 아주 욕심나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세 번째는 우물한 개구리 세계로 전파하다. 이 저자 본인이 이제 어떤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꿈의 직장 구글에서 일한다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실리콘밸리 스타일 6장에서는 창업의 메카 실리콘밸리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분에 나오는 것이 나만의 꿈의 설계도를 그려라 하는 부분에서 커리어 관리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대학 생활은 다 같이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로와 미래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대학교인 유니버시티의 어원이 전체나 세계를 의미하는 라틴어 유니버시타스인 것도 어쩌면 이제 세상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닿을 수 있는 세계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꿈의 설계도를 정교하게 그려나가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하고 1장에 나만의 꿈의 설계도를 그려라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1장이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은 대학 시절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대학 시절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설계도를 그리느냐 나만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착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학 생활은 그 나만의 설계도를 그려 나가는 그런 때로 우리가 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생각하자. 내가 가진 것을 설령 내 전공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도 전공 때문에 이 일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핑계를 스스로 만들지 말고 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무기들을 잘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전공이 관계없이 인턴십 활동, 자격증, 복수 전공, 대학원 진학, 연수,
여행 등이 이에 해당되는 무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이런 무기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학 전공자가 IT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는 제목에서는 나의 커리어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기업들과 일하기,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일하기라는 큰 테마가 있다. 그럽니다. 참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일하기라는 큰 테마가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해외 영업 업무를 하면서 한국에서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했고, 지금 몸담고 있는 구글에서는 사업 제휴 업무를 하면서 아시아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이런 해외 비즈니스는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일이었지만 사학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왜 사학과 전공자가 해외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느냐는 질문을 나는 대학교 시절부터 많이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내게는 준비된 답이 있었다. 나의 전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도움이 되며 나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자가 하는 말은 가령 한 나라의 역사를 알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과 일을 할 때보다 수월하게 잘할 수 있다. 다른 나라 기업과 일한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유리하고 사람들과 잘 교류할 수 있을 때 일도 잘 진행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으면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이때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에서 중요한 어떤 인식에 되어 있다.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은 항상 바닥부터다 하는 두 번째 제목에서는 여기 보면 요즘 대학생들은 이게 너무 전공에만 매여서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보다 더 이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 외국으로 배낭여행이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원에서 의학이나 컴퓨터를 배웠는데 배우곤 하는데 당시에는 학부생이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은 이 저자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회사 생활을 무척이나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미리 사회를 경험하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컸고 오랫동안 기업에서 활동하신 어머니의 영향도 컸던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커리어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기. AI에서의 인턴을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회사로 출근했을 때 학부 2학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첫 주는 복사, 문서 수발 같은 잠심부름만 하면서 보낸 것 같다. 회사 생활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살짝 달랐다. 거창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멋진 직장인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던 나였지만 사람들은 바빠 보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턴은 낭만적이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턴과 실제로 회사에서 인턴을 우리가
인턴에게 업무를 줄 때에 주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경험이란 없다는 이런 주제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때의 그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다든지 또 주한미군 육군에 파견 근무를 하는 가초사로 군대 생활을 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다 우리가 자기 인생에서 잘 활용하면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를 흥분시키는 일을 선택하라. 이 가급적이면 흥분되고 설레이는 그런 일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회사 중에 한 곳을 결정해야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벤처 회사보다는 누구나 아는 대형 은행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은 AIG에서 인턴을 하면서 얻은 큰 배움은 내가 어떤 일에 더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AIG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떤 일에 느끼는지 그런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를 흥분시키는 일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아이디어보다 실행의 중요성을 배운 스타트업 체험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벤처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은 창업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당시는 벤처 붐이 있던 시기였던 만큼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창업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일을 도와줄 인터넷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분들을 도와 창업 멤버로 스타트업 과정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회사 설립에서 서비스 출시까지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은 당시 어렸던 나에게는 벅찬 일이었지만은 어렸기 때문에 겁 없이 뛰어들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나를 포함한 직원이 3명이었기 때문에 회사 사무용품을 사오는 일부터 서비스 기획까지 필요한 일은 닥치는 대로 해야 했지만 나는 뭐든 가리지 않고 기쁘게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꿈의 설계도를 그리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의 기초 다지기라는 소제목 하에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내가 대학생 때 인턴을 했던 회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아직까지 제대로 남아있는 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겁니다. 마지막 인턴을 했던 아드 앤더슨은 2002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부정회사 회계 감사 때문인 앨런 사건의 중심에 있던 회사였는데 이 사건으로 앨런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첫 인턴을 했던 AIG는 2008년 미국의 경제공황을 가져온 서브 프라임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고, 이때 몰락한 몇 개의 미국 금융회사들과 함께 큰 위기를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의 기초 다지기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턴 생활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세상은 생각보다 더 거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런 순수한 생각에 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직장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만만치 않다는,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실제 세상은 생각보다 더 거칠다 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을 찾는다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커리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얘기합니다. 자기 경력 관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우리가 커리어 관리에서는 생각하면서 이걸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커리어의 큰 그림 그리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하기. 특히 젊었을 때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어떻게 보면은 계획에 강한 사람은 실행에 약하고, 실행에 강한 사람은 계획이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하기, 몇 가지라도 반드시 실행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키즈 어드바이스로 커리어 디자인의 8가지 원칙입니다. 커리어를 디자인할 때 8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첫째는 상상하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되는 일들을 상상하기. 두 번째는 자신을 정리하고 노출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잘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셋째는 네트워킹 많이 하기. 커리어 관리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강조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계획된 혹은 계획되지 않은 기회를 만날 수 있고, 필요할 때 소개를 받을 수도,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 것은 말하면은 커리어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자신감 가지기. 이 자신감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고 합니다.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지요. 목표를 상상할 때도, 네트워킹을 할 때도, 인터뷰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도, 발표를 할 때도,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에서 그 스피치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타고 스피치 하는 거. 이럴 때도 항상 자신 있게 접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우리가 그 간단하게 1분 뭐 몇 분 내에 할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할 이야기는 앞에서 하게. 할 이야기는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뒷담화 이런 얘기 하는데, 뒷담화 아니죠. 앞서 얘기한 자신감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일을 하면서 할 말이 생기면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달라고 얘기해야 얻을 수 있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바꾸자고 얘기를 해야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할 말이 많고 아이디어도 많다 한들 이를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뒷담화를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그 개인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테마 만들자.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커리어를 쌓다 보면은 나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나 테마가 생기게 된다. 이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
조직이나 업계에서의 명성일 수도 있다. 이런 테마를 쌓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경험의 축적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마치 배우가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그 배우만의 색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들인 조니 아이브나 팀 쿡 같은 애플의 주요 리더들의 강한 아이덴티티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과 유사하다. 당신은 어떤 아이덴티티와 테마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좋은 멘토 찾기. 항상 훌륭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겁니다.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듣고 영감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좋은 멘토는 일하면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책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도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개인 생활 구분하기. 참 이게 저희들이 이 직장을 다닐 때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부분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지금 사회는 일과 개인 생활을 엄격히 구분하고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더더군다나 직장 생활과 그 개인 생활, 이런 직장 생활이 개인 생활을 침범한다든지 그걸 크게 억압을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가정과 직장은 항상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기회는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기회는 의외로 보지 않는, 보기 싫어하는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목표가 분명해야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기회라는 것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보려는 사람에게 보이는데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앞으로 나아갈 지도, 다시 말하면 계획, 어떤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오래된 진실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오래된 진실이라는 거죠. 나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을 참 좋아한다.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서 기회를 못 잡는 상황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기회를 못 잡는 준비가 안 되어서 기회를 못 잡는 상황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기회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아더 앤더슨 사이에서의 고민은 쉽게 결론이 났다. 나에게는 테크 업계에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커리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와 계획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큰 외국계 회사에서 컨설팅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멋있어 보이고 뭔가 더 똑똑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만일 당시에 나의 커리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아더 앤더슨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다고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이유, 사람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참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어야 사랑이 생긴다. 내 것이라고 믿어야 사랑이 생긴다. 남의 것에 사랑이 생길 수가 잘 없죠. 나옵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 회사가 나의 회사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신입사원 연수의 큰 장점이다. 그게 이제 그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고 나면은 다 그 회사에
회사의 맨으로서 삼성맨 뭐 이렇게 맨으로서 이제 색깔이 많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 회사라고 믿으니까 그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평소 잘하는 일을 고민해 두면 부서 배치에 유리하다. 평소에 잘하는 일을 고민해 두면은 부서 배치에 유리하다. 이런 것도 부서 배치할 때에 평소에 잘하는 일, 그런 일들로 관련해서 부서 배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대표입니다. 이게 사원으로서 어떤 일을 직무를 맡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혹은 말하면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에 내가 삼성전자 그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안에 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주인 의식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있는 것처럼 기회는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지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 과정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술이었다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익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배운 협상의 기술. 하게 협상의 기술은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에게 배운 협상의 기술 중에 중요한 것은 논리로 완전 무장하라. 그다음에 논리에 지면은 협상에서 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끈질기게 하고 거절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협상이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상은 서로가 이익을 얻어야 좋은 협상이다. 윈윈이라는 거죠. 나만 좋고 저 상대방이 나빠진다면 그건 협상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미키의 해외 출장 노하우를 보면은 출장에서 얻은 결과를 미리 정리하라. 제가 평상시에 컨설팅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출장에서 얻을 결과를 미리 정리하라. 출장 보고서가 늦게 나온 사람은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장 보고서는 더 이